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네,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주제는 인권입니다. 장애인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의뢰를 받았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강의 중간에 쭉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권 이러면 되게 낯설지만 또 지겹기도 한 주제입니다. 그죠? 장애인과 인권, 우리가 대한민국 연교시 때도 많이 들었고, 부모교육회 때도 많이 들었고, 교사 연수할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인권교육을 받으셔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데 왜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시청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이 시간이 일요일인데 우리가 왜 이런 황 같은 시간을 들여서 다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시청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찝어보면서 발달장애인분과 또 다른 장애인분들과 인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또 양육하실 때 또 교육하실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30분 내에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장애인권 다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냥 심령적으로 나 인권적이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교사분들은 직업적으로 난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지역재사이기 때문에 난 인권에 민감해, 인권 많이 공부했어, 연수를 많이 받았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매년 법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되고 부모교육을 받아야 되고 연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기본적으로 인권은 아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거든요. 왜요? 사회과목, 도덕과목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아는 건 중요하지 않죠. 그죠? 거기에 주차를 안 해야 인권이 완성됩니다. 근데 가끔 우리 교육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급하게 쇼핑하는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휠체어 마크가 그려져 있어도 거기에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유혹에 안 빠지셔야 돼요. 웬만큼 보행이 어렵지 않으면 늘 비워둬야 됩니다. 왜? 휠체어 타신 분이 일반 비장애인 주차구역에 못 내리니까요. 발 디딜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늘 주차 공간이 넓게 비워둬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아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거기 비워둘 수 있는 실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몸에 붙어야 되죠. 그래서 인권은 뭐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예체능 과목처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조기 축구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하시고 근력이 죽죠. 그죠? 음악 미술 공부 안 하시면 실력이 줄잖아요. 자, 인권은 그런 겁니다. 장애인 분들 사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좋아하지 않으셔도 돼요. 싫어하셔도 돼요. 미워하셔도 돼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왜? 사람으로 대접하는 거니까. 근데 차별하면 안 돼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권의 문제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요. 싫어도 미워도 같이 살아야 되고요.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죠? 왜?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인권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근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잊으면 하면 또 듣고, 잊으면 하면 또 듣고 계속 듣는 거죠. 자,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학교 현장의 최고의 인권은 뭐였나요? 체벌금지였어요. 그렇게 때리지 말라고 해도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가 학교에서 애들 지도해봐라, 안 때리고 백이나. 너는 학원도 때리는데 우리한테 와 그러노?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10년 내내 이제 얘기하고 설득하고 떠드니까 이제 사회적 합의를 좀 이루었습니다. 그죠? 법도 좀 만들어졌고요. 그래도 가끔 9시 뉴스에 때리는 교사 나옵니다. 몸에 안 붙은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체벌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거의 20년
또는 반세기 이게 걸렸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체벌은 폭력이야 나쁜 거야 다 아셨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게 사회적 약속이 되고 합의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선생님이 때리기 전에 체벌하기 전에 누가 이렇게 움찔하면 너 그러면 민원 들어온다 감옥 간다 때리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없니? 고민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주변 다른 선생님들이 부장선생님이 도와주죠. 교육적이지 않아 그거는 인권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큰일 나. 자 인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권을 왜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구독자 늘려가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연달아 들으는 걸까요? 한 명이 어떤 걸 인권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막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개인이 대통령하고 1대1로 맞짱을 뜰 수 있나요? 인권적으로? 사용자한테 인권 침해 당했는데 내가 싸울 수 있어요? 장애 학생인데 교장선생님이 인권 침해를 했어요. 내가 물론 1대1로 싸울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죠? 함께 싸워줘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 장애인 친구 날 놀리는 한 놈도 나쁜 놈이지만 누가 더 나쁜 놈? 보고 안 말리는 사람. 그죠? 원래 인권은 사실은 왜 여러분들이 눈빛 보면서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얘기하고 계속 고민하고 같이 들어야 돼요? 이런 거요. 어떤 권력자가 어떤 기득권자가 약자를 차별하거나 인권 침해할 때 우리 보통 회사에서 누군가 성추행하고 누군가를 부당해 구할 때 교장 선생님 또는 부장님, 과장님 그때 김영수 씨한테 인권 교육 안 받으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편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죠. 그때 같이 인권 교육 들으셨잖아요. 그죠? 자, 인권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권과 인권 교육의 딜레마를 많이 겪으실 건데요. 자, 인권이 지켜지려면 인권 교육은 필요하지만 인권 교육이 인권을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투쟁도 필요하죠. 그리고 인권 교육의 딜레마는 뭐예요? 아무리 인권 교육을 빡세게 해도 교육 현장에서 완벽하게 인권 유린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필요합니다. 왜? 반인권적인 비인권적인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통해서 인권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과 그런 편협함이 안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인권의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권의 문제를 사람의 마음, 배려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오래 못 갑니다. 그죠? 배려는 뭐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면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장애에 대한 교육적인 지원은 배려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 사용도 좀 더 인권적으로 민감해지시면 좋겠다. 한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권 또는 법적인 거긴 하지만 또 법적인 걸 벗어나기도 합니다. 자, 저도 가끔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제가 양보할 때가 있어요. 언제? 비장애인 분이 주차하고 있는 것 같아. 차를 보니까 장애인 표시도 없어. 그래서 신고할까 하고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차 안에 유아차 카시트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유아차가 2대 있다는 뜻이죠. 못발 짚고 있는 제가 내리기 힘들까요? 아니면 유아차 2대 끌고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자, 그때는 장애인 차량이 아니지만 제가 가끔 뭐라 그래요? 어머님 제가 봐드릴게요. 주차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인권은 도덕에 한 발 담그고 있고 윤리에도 한 발 담그고 있고 법에도 한 발 담그고 있지만 인권은 실천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붙어야 된다.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반복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가 원래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1시간짜리인데 지금 10분으로 정리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주로 가해자분들한테 강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스스로 검색하셔서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찾아서 오신 분들한테 강의하니까 좋은 댓글이 달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여기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콘텐츠에서 다룰 두 번째 고민입니다. 자, 저는 주로 대학에 가는 장애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많은 분들이 그래, 너처럼 못발 사용하고 말 잘하는 친구는 대학 잘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5년 전만 해도 감히 네가 대학 가겠느냐고 생각했던 지적 자폐성 장애인분들이, 중증 장애인분들이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학이 장애 학생의 마음이 넓어져서요? 법이 강화돼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뭐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최고 중증이었어요. 일반 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때 10군데 원서냈지만 다 떨어지고 11군데 결국 사립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지체장애인이 중증이에요, 명함도 내밀까 하면 적어도 산소호흡기는 달고 있어줘야, 활동지원서 2-3명 달고 있어줘야 아이고 중증이구나 인정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입학만 시켜도 최고의 교장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특수인력, 특수교육 보조인력 없어요? 경사로 없어요? 연수는 받으셨어요? 엄청 요구하고 따지는 게 많아졌어요.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장애 개념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권의 개념도 끊임없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갖고 있는 장애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국제관계 아동들도 학생들도 올 겁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다문화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죠? 이제 아토피 심한 친구도 너무 아토피가 심해서 학습 부진이 일어나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특수교사분들 뭘 공부하셔야 돼요? 알레르기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자, 끊임없이 장애 개념은 바뀝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권의 개념도 바뀌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페미니즘 배울 때는 언니야 라고 부르는 게 최고의 페미니즘 언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성들한테 언니야 이렇게 부르면 욕먹죠. 그죠? 이제 페미니즘 언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90년대 초반만 해도 장애자라고 했는데 장애우라고 부르자. 워낙 베타가 강하니까 친구처럼 해줄게. 이게 진보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왜 네 친구고? 친구는 내가 결정할 거야. 그리고 장애인이든 뭐든 부르던 내 개인정보야. 근데 왜 나를 내 이름 놔두고 함부로 불러? 이름으로 불러줘.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죠? 다 개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은 뭐다? 감수성이다. 이런 변화들에서 빨리 캐치하시는 거.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강연할 때에도 이게 몇 년마다 바뀌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바뀌어요. 시간대로 바뀌어요. 특히 10대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인권적인가는 내가 얼마나 빨리빨리 인권적 변화에 민감한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집, 개념들, 판단들, 이거를 편하게 바꿀 수 있는가, 인권적으로. 그거를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권과 장애는 바뀐다. 그래서 인권은 이해와 인식으로 완성될 수 없다 하는 거고요. 주로 인권의 문제는 또 어디서 발생돼요? 공적인 영역에서, 그죠?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장애인 친구 싫어하고 장애인 친구 거부하는 건 프라이버시죠. 그건 괜찮아요, 그죠? 하지만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는 식당에서 이거는 사회적 관계죠. 그래서 인권의 문제를 사회적 관계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사분들은 특히나 직업적으로 인권 문제를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화두를 던질 수 있죠. 다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성 문제 다룰 때 여성인식 개선 이런 말 안 쓰죠.
여성을 사랑합시다 이런 말 안 쓰죠. 여성분들 그런 말 뭐 화내실 거예요. 사랑 따위 필요 없고 배려 따위 필요 없고 인식해서 따위 필요 없다. 그냥 차별하지 마라. 그죠? 성차별이 문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왜 장애인 쪽은 계속 그런 말을 붙일까요? 요즘 들어서 그렇게 막 욕하니까 어떤 말 붙여요? 공감. 공감하면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나요? 통합 교육이 실현되나요? 왜 이상하게 장애인 문제는 그런 감정 언어를 붙일까요? 다른 소수자 문제는 감정 언어를 안 붙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거 그냥 화두입니다. 옳고 그래 떠나서 다른 인권 문제와 장애인 문제는 다른가? 이게 그래서 저희 또 떠든 거고요. 자, 더구나 이 부분에서 인권이 연습이고 숙달돼야 되고 인권이 뭐다? 언어와 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지점에서 누가 더 고민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부모님들의 인권적인 습관은 어디서 완성되니까? 집에서, 사적 공간에서.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마음은 인권적인 건 저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장애인 편인 건 다 잘 알아요. 하지만 내가 장애인 편인건가, 내가 부모로서 인권적인 행동이, 언어가 인권적인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 부모님들이 언어와 행동이 인권적이셔야 돼요? 다른 비장애인 부모님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지역 주민이 보고 배우거든요. 그죠? 어린 친구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인권적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장애인분들과 오랜 시간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더 본인의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부모니까 이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사회적인 행동이 뭘까? 사회적인 인권적인 말이 뭘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모님들을 보고 다른 분들이 보고 배울 거니까.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보다 하루 더 살고 싶어요 라든가 특수학교 지어주세요 무릎 꿇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의도와는 다르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발달장애인들 키우기 너무 힘들구나, 어렵구나, 괴롭구나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특수교사분들도 어떤 장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만드실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컷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휠체어 체험하고 못발 체험했는데 끝나고 나서 장애인 차별은 나쁜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장애인으로 안 놔줘서 이런 평가 나오게 하시면 교환을 잘못 짜신 겁니다. 그죠? 자, 부모님들도 부모님들 마음은 욕망은 비장애인이었으면 좋겠고 장애가 나았으면 좋겠고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 마음은 동의. 하지만 그 표현은 공적인 거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셔야 됩니까?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교사분들 이럴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 어떤 특수교통자 학생이 한 명 들어왔는데 발달장애인 친구 한 명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선생님 제가 왜 장애인인가요? 휠체어도 안 탔는데요. 못발도 안 짚었는데요. 저 장애인이 싫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선생님 제가 장애인인 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쓸만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자부심이 생기면 교육 잘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여성학을 빡세게 들으시면 여성인 게 부끄러워지나요? 그죠? 아니죠. 여성인 게 자랑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맨날 장애 자식 때문에 뭐 못한다, 뭐가 안 된다, 울고 계시면, 자녀분들은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를 그래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슬프게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비장애인 되어야만 우리 엄마 아빠가 회복하는 거 아닐까? 라고 자꾸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발달장애인이 노력해도 완벽하게 비장애인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끝나면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장애인 될 수는 없어. 근데 부모님들은 원해.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우울해. 자, 그럼 어떨까요? 우울증 걸립니다. 그죠?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억장이 무너지고 슬퍼지시겠지만 장애를 판정받았을 때 이 아이를 우리 사회에서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멋있는 장애인으로 키울 건지 아닐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장애인도 괜찮아, 키워볼만 해,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처음에는 이웃들이 아씨 장애인 나오면 좀 거시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다가도 부모님 자꾸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있나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카처럼요. 우리 조카 올해 코로나일 때는 많이 못 갔지만 코로나 전에는 저를 에버랜드에 1년에 한 60번 끌고 갔어요. 1년이 52주인데 60분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맨날 주말마다 갔다는 얘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삼촌 모바일 짓고 있어서 부실한데 왜 자꾸 에버랜드 데리고 가니? 우리 조카와 삼촌랑 가면 줄을 안 서. 장애인 짱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삼촌 밤에 퍼레이드 볼 때는 꼭 전등휠체어 타고 와. 우리 반 모두가 맨 앞에서 봐야 되거든. 겨울왕국 공주하고 악수도 해야 되니까 우리 반 친구한테 다 자랑해 놨어. 우리 삼촌 전등휠체어 타고 온다고. 잘 보이면 태워줄 수 있다고. 우리 조카는 어떤 중증장애를 만나도 1도 연민 따위 없어요. 어떻게든 뜯어먹어요. 할인 쿠폰일 뿐이에요. 우리가 마음은 안타까워하실 수 있어요. 저도 저보다 중증장애 만나면 안타깝습니다. 그죠? 안쓰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뭐예요? 교실에서 안 들키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을 위시한 다른 동아반 선생님, 일반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장애인 학생을 맡아서 싸가지 있는 장애인분을 기를 거예요. 비장애인이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고용하고 싶은 싸가지 있는 멋있는 장애인을 배출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비장애인도 실패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욕실에서 짐실에서는 네 다리가 와 그라노 같이 죽자 막 우시더라도 사회에 나오면 우리 원래 그래요. 우리 같은 발달장애인 못 만나보셨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볼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척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대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할 수 있는 대본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장애는 열등한 것, 비장애는 우월한 것, 이게 사회적으로 세팅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뭐가 세팅돼야 돼요? 장애는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중요한 것. 근데 생물학적으로 계속 슬퍼지시고 계속 좌절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고 의미를 주는 인권 강의를 뭐다? 잊을만 하면 또 듣고 잊을만 하면 또 듣고 비타민 D처럼 계속 충전하셔야 된다. 그래야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열등한 것, 비장애 우월한 것, 이게 세팅 안 되게끔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다? 우리를 보고 있는 다른 비장애인 분들이 나도 나중에 장애인 되면 저런 서비스 받겠구나. 아, 세금 더 줘야지. 우리 아이가 장애가 되면 저런 특수교육 서비스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중간에 중도 장애인이 되어도 차별 없이 학교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인권적으로 성공한 거 아닐까요? 사회가 인권적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회를 견인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부터 그런 말을 써보면 어떨까요? 우리부터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근데 그러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연습과 훈련은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늘 녹화 장소에 오는데 차 운전해서 왔거든요. 모바일 찍고. 근데 운전해서 차 타고 모바일 찍고 이제 타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 꼬마애가 저를 처음 봤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다리가 4개다. 엄청 신기해요. 옆에 있는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요. 민망해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면 실례야.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자, 여러분이 그런 반응 보이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실례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돼요? 장애는 부끄러운 것, 낳지 말아야 되는 것,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죠? 애는 궁금해서 뿐이에요. 그죠? 저는 얘기했죠. 돌아서면서 짱이지. 로봇캅 같지? 그랬더니 얘가 로봇캅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언맨 같지? 그랬더니 아이언맨 알아요. 저도 그런 장애인 친구한테 그런 슈트 만들어주고 싶어요. 슈트발. 예. 자, 요런 타이밍.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장애에 대해서 좀 거시기 할 때 머뭇거리시는 게 더 위험합니다. 뭔가 장애라고 얘기하면, 장애라고 뭔가 의사표시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라고 머뭇거리시면 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예요? 장애인을 멋있고 가치있고 의미있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행동과 언어가 뭘까? 장애는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장애는 필요한 거죠. 어떤 발달장애인 친구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휠체어도 안 탔는데요. 못발도 안 짚었는데요. 왜 제가 특수학급에 와야 되나요? 제가 왜 발달장애인 등록해야 되나요? 발달장애인 등록해서 좋은 점이 뭐나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0.1초 내에 얘기할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으로 등록해서 좋은 점 얘기하실 수 있어야죠. 저처럼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벌써 전문성 떨어지고요.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네가 발달장애인 등록했으니까 우리 특수학급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일단 너 없으면 우리 잘릴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발달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네가 미적분을 못해도 누구도 널 비난하지 않잖아. 공부 안 했다고 너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지. 오히려 미적분이 필요할 때 네가 못하면 어떻게 해줘? 활동조사 붙여주고 사람 도와주지. 그치? 근데 너는 눈에 띄지 않는 장애야. 잘 몰라. 가시적으로 눈에 안 띄어. 그럼 네가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야 국가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지,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알 거 아니야. 그치? 장애라고 하는 건 뭐야? 국가가 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표시하는 제도야. 어린 친구를 어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난 네가 발달장애에서 좋은데? 맨날 교과서에만 너 같은 애 보다가 실제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 하지만 선생님도 여기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되고 버벅거리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 친구 5학년들한테 맨날 물어보잖아. 너 상태가 어떠냐고? 즐겁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너는 부산에서 두 번째로 일반 학교 들어온 케이스다. 친구들이 엄청 놀릴 거야. 신기하다고. 근데 못발로 때리면 안 돼. 알려줘. 장애인 처음 보냐고. 그래도 애들이 놀릴 거야. 그럼 승질 내면 안 돼. 한마디만 해줘봐. 반사? 왜? 놀리는 놈이 나쁘지 네가 나쁜 게 아니거든. 놀리는 놈이 있을 수 있어. 자, 여러분들 차별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나 특수교사나 부모님들이 어떤 차별을 맞닥뜨렸을 때 그걸 견디는 힘, 저항하는 힘, 이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차별받아요. 모든 사람은 혐오를 받고요. 하지만 그걸 견디고 이기고 버티는 힘을 갖고 있죠. 왜? 차별이 나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실에서 장애라고 놀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장애라고 놀리지 마라고 얘기하는 순간 장애란 말은 놀리는 말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저를 얘기할 때 다리 아픈 선생님이야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다리 안 아파요. 통증 없어요. 저는 뇌비면 장애인이어서 조절이 안 될 뿐이죠. 저를 다리 아픈 선생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제가 참 거시기 하지만 못발을 사용하는 달인이셔. 못발을 40년 동안 짚으셨어. 못발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뭐 물어봐. 이분한테 코치 받아와. 라고 프레임을 바꿔주시면 제가 좀 비장애인들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자, 발달장애인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비장애인을 위해서 기여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맨날 쓰시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없더라면 우리는 지금 윈도우 컴퓨터를 못 쓰고 있을 거예요. 윈도우 컴퓨터는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발명됐다? 예, 컴퓨터 언어, 도스 언어를 모르는 발달장애인들 그림 눌러가지고 아이콘 눌러가지고 실행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연기했거든요. 자, 발달장애인 우리 인류에 뭘 기여했을까? 이런 거 연습하는 습관 한번 가져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발달장애인들 설명할 때, 지적자폐성장애인들 설명할 때 생각 주머니가 다르신 분이야 라고 얘기해야지. 생각 주머니가 작으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 작아요. 반에서 반 평균 떨어뜨린 놈은 발달장애인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감각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내 세포의 반응이 다를 뿐이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분과 여러분들의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에 대해서 제대로 위계감 없이 정확한 표현이 뭘까? 우리 조카도 맨날 물어보거든요. 삼촌은 왜 기어댕겨? 왜 못 걸어? 처음에는 설명했어요. 칠삭도로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커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걸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지금은 귀찮잖아요. 딱 한마디입니다. 합니다. 원래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 자, 발달장애인도 원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처음에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상해요. 근데 계속 만나야 돼요. 왜? 이제 사람과 배려하는 시대가 같이 일하는 시대거든요. 이제 월급을 안 먹는 시대거든요. 가족 중에 꼭 발달장애인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애인하고 함께 공부해야 돼, 함께 일해야 돼, 함께 살아야 돼. 이제 시선은 없어지고 있어. 동네에 장애인이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배워야 돼. 그런 시대에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고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발달장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에 논쟁이 많죠. 왜요? 발달이라는 개념은 누구의 개념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카톡 한번 보내는데 20-30분 걸려요. 인터넷 뱅킹은 아예 못하세요. 하지만 내 아는 자폐인 친구는 맨날 저희 단체 후원금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고요. 카카오톡 보내요. 누가 발달장애인가요? 누가 발달이 안 된 건가요? 그죠? 발달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력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적자폐성 장애 이런 말로 쓰자라고 하는 쪽도 그런 쪽인 거죠. 그죠? 하지만 또 발달장애인들은 지원을 많이 늘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발달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발달장애인들을 발달시키는 게 빠를까요? 컴퓨터를 윈도우처럼 바꾸는 것처럼 환경을 바꾸는 게 빠른 걸까요? 자, 어떤 발달장애인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사춘기 지나서 어머니, 선생님, 저도 운전면허 딸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죠. 발달장애인이어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1차 붙고 얘기하자. 1차는 열심히 똑같은 문제 풀면 다 붙어. 근데 붙어버렸네? 근데 사람 칠까봐 겁나네? 그래서 또 발달장애인 차 몰지 마라 이러시면 안 되죠. 또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일단 카레이서 선수가 돼서 사람을 안 치는지 운전 똑바로 하는지 보자. 카레이서 자격증은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다 딸 수 있습니다. 그죠? 외국에는 있고요. 또 다 붙어버렸네? 근데 얘가 근육병이네? 어떻게 운전하지? 또 고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 얘기하셔야죠. 테슬라가 있어. 완전 자율주행차. 3억 7천만 원이야. 돈부터 모아봐. 음성으로 다 제어돼. 그죠? 결론은 뭔가요? 우리는 사람에게 장애에 대한 책임과 한계를 규정짓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항상 장애에 부대끼고 장애 때문에 힘들고 장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한계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짜증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짜증이 아니고 가치와 의미로 익숙해지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그 가치를 창출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강의 잘했을까요? 저는 비장애인 되기 싫어요. 장애인으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멋있을까요? 처음부터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사춘기 때는 저도 고민 많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어디선가 눈물 지으셨겠죠. 하지만 우리 조카처럼 장애인이어서 너무 좋은데? 이런 좋은 경험들이 쌓이면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좋은 해석, 좋은 교육 잘 찾아서 들으셔서 장애에 대한 스트레스, 장애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장애가 즐겁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익숙해지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긴 시간 달려왔는데요. 자, 그래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피터팬 이야기 아세요? 자, 피터팬 이야기에 후크 선장 나옵니다. 후크 선장은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도 하나 없고 눈도 하나 없고 다리도 하나 없고 억수로 중증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요? 안타까워요? 왜 안 도와주고 싶어요? 악당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후크 선장 부를 때 장애인 후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후크 선장님. 그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겨요? 지가 뭔가 있으니까 선장 됐겠지. 지가 못하면 선원들이 도와주겠지. 자, 여러분들 어떤 중증의 중복 장애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이 사람을 지원하고 양육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멋있는 선장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에너지가 걸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을 꾸준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고 나서도 이 이제 엔딩 버튼, 종료 버튼을 누르면서도 이런 댓글 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 콘텐츠 밑에. 근데 장애인이 참 밝으시네요. 저 원래 밝았어요. 강사비 주면 다 밝아요.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셔도 다 밝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장애는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힐 거예요. 심정적으로 뭐 힘든 거 아닐까? 불가능한 거 아닐까? 그래도 비장애인 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그건 생물학적 욕망이죠. 이 생물학적 욕망을 사회적 가치로 계속 바꿔서 본인의 편견, 본인의 욕망에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권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권적으로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시고 귀감이 되셔서 나 저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어. 저 사람처럼 장애인을 품고 싶어. 이렇게 전염시켜보면 어떨까요? 그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 콘텐츠는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